오늘도 윤서아는 교실 맨 뒤편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18살 고등학교 2학년 평범해 보이는 외모의 조용한 성격, 그리고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거의 없는 아이죠. 선생님들 앞에서는 모범생이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정말 힘들어했어요. 야, 서아야. 최미정의 목소리가 교실을 가로질렀습니다. 19살인 미정은 3학년이었지만 종종 2학년 교실에 내려와서는 서아를 찾곤 했어요. 겉으로 보면 예쁘고 성적도 좋은 완벽한 학생이었죠. 선생님들도 다른 학생들도 모두 미정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만은 달랐어요. 미정이 나타날 때마다 어깨가 움츠러들고 시선을 피하려 했거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죠. 복도에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거나 급식을 받을 때 새치기를 하거나 화장실에서 만나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거나 뭐하고 있어? 혼자서. 미정이 서아의 책상 앞에 서더니 팔짱을 꼈습니다. 뒤따라온 김하늘도 같은 반 18살 학생이었어요. 하늘은 미정만큼 영리하지도 예쁘지도 않았지만 미정을 따라다니며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럼 심심하겠네. 우리랑 같이 갈래? 미정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친근하게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서아는 알고 있었죠.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결국 서아는 미정과 하늘을 따라 화장실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구석진 화장실이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일이었으니까. 서아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미정이 거울 앞에 서서 립글로스를 발랐습니다.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을 말하든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었으니까. 말 안 할 거야? 그럼 우리가 알아서 찾아봐야겠네. 하늘이 서아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야? 하늘이 꺼낸 건 서아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낡고 작은 노트였지만 서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들이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일기라고? 뭐가 쓰여 있을까? 미정이 일기장을 빼앗더니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제발 돌려주세요. 서아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이거 봐. 오늘도 또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쓰여 있네. 괴롭힘이라니. 누가 너를 괴롭혔다는 거야? 미정이 웃으며 읽어내려갔어요.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기장에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미정과 하늘이 자신에게 한 모든 일들이. 그날 밤 서아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기태는 늦은 시간까지 경찰서에 있었고 집에는 서아 혼자뿐이었어요. 50대인 아버지는 전직 형사였고 지금은 작은 지구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서아와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서아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약해서.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어요. 응급실에 하얀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새벽 3시 윤기태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되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서아가 집 옥상에서 발견된 건 새벽 1시였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옮겨졌죠. 기적적으로 심각한 외상은 없었지만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기태는 딸의 병실 앞에 서서
창문 너머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평소에는 무심한 편이었던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검은 후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여자아이였습니다. 키는 서아와 비슷해 보였고 걸음걸이도 어딘지 익숙했어요. 하지만 가까이 올수록 기태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서아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뭔가를 노려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아저씨가 윤기태 씨죠?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서아와 비슷했지만 톤이 달랐어요. 더 낮고 더 단단했습니다. 너는? 기태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어요. 저는 윤서연이에요. 서아의 언니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연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얼굴. 18년 전 헤어진 아내와 함께 사라진 딸의 모습이었거든요. 일란성 쌍둥이였던 두 딸 중 한 명을 아내가 데리고 떠났던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정말 서연이냐? 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만이네요. 아빠 서연이 병실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생이 많이 아픈가 봐요. 어떻게 여기를 연락도 없이 기태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윤서아 양 추락사고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사고가 아닌 것 같은데. 서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동생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기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자신도 정확히 모르던 일이었거든요. 서아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이 딸을 그렇게 몰아붙였는지. 그럼 제가 직접 알아보죠. 서연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동생이 다니던 학교가 어디죠? 다음 날 아침 선화 고등학교에는 전학생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윤서아. 전학 서류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교무실에서 서류를 접수받은 선생님들도 복도에서 마주친 학생들도 모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며칠 전에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다던 그 서아와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걷는 모습부터 다르더군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었고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서아 아냐? 복도에서 만난 학생들이 수군거렸어요. 서아는 병원에 있다던데? 쌍둥이 있다던가. 소문은 금세 학교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3학년 교실의 최미정에게도 전해졌어요. 미정은 점심시간에 2학년 교실로 내려왔습니다. 서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아이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분명 서아와 똑같은 얼굴이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너 서아지?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미정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미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아의 눈이 아니었거든요.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서아가 누구죠? 서연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뭐야, 장난해? 내가 윤서아잖아. 미정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제가 그 서아와 닮았다고 하던데 그 애가 어떤 애였나요? 서연이 책을 덮으며 일어났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괴롭혔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나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김하늘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무서웠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그 아이 때문이었어요. 분명 서아와 똑같은 얼굴이었는데 왜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늘은 미정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서아를 괴롭히는 일에 직접 참여했던 아이였어요.
겁은 많았지만 미정을 거스를 용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서아의 가방을 뒤지고 급식비를 빼앗고 때로는 화장실에서 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그 아이가 하늘을 바라보던 눈빛에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누군가가 뒤따라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하늘은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김하늘 누군가가 이름을 불렀어요. 하늘이 돌아보니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후드를 쓰고 손에는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너 누구야?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괴롭혔던 그 애의 언니야. 서연이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윤서아, 그 애 말이야. 하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 소리야? 나는 서아를 괴롭힌 적 없어. 서연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뭐지? 서연이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에는 화장실에서 서아에게 물을 끼얹는 하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서아가 몰래 촬영해둔 영상이었어요. 이건 어디서? 하늘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동생이 남겨둔 거야. 너희들이 한 짓들을 다 기록해뒀더라고.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매일매일 당한 일들을 다 말이야. 하늘은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죠. 나는 복잡한 건 싫어해. 그러니까 간단하게 갈게. 서연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내일부터 학교에서 내 얘기 한마디라도 하면 이 영상이 학교 전체에 퍼져. 두 번째, 미정이한테 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한테 더 재미있는 일이 생길 거야. 너 누구야 진짜? 하늘이 간신히 물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너희가 내 동생한테 뭘 했느냐는 거지. 서연이 하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너 힘이 없네. 동생을 괴롭힐 때는 그렇게 힘이 세더니. 서연의 소나기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어요. 하늘은 그제서야 서연이 평범한 여고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목의 근육, 서는 자세, 말하는 톤 모든 게 달랐어요. 제발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하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럼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서연이 하늘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미정이가 서아한테 뭘 했는지 다 말해. 그날 밤 하늘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지난 몇 달간 미정이 서아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화장실에서의 괴롭힘, 일기장을 빼앗아 읽었던 일, 그리고 마지막에 몰카를 촬영했던 일까지. 몰카? 서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어요. 분노였습니다. 미정이가 시켰어. 화장실에서 서아를 촬영하라고. 하늘이 떨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단체 채팅방에 올렸어. 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정우빈은 체육특기생이었지만 다른 운동부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폭력을 싫어했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미정과 하늘이 서아를 괴롭히는 걸 봐도 직접 나서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불편해했죠. 그날 저녁 우비는 늦게까지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학교 뒷문으로 나가려는데 골목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김하늘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상대방이 서아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서아는 병원에 있다고 들었는데 이상했어요. 우비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그 서아가 하늘의 어깨를 잡고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는데 하늘은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분명 서아와
똑같은 얼굴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서는 자세부터 다르더군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서 있었고 움직임도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저애는 서아가 아니야. 우비는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우비는 그 아이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교실에서의 태도, 말하는 방식, 다른 학생들과 접하는 모습, 모든 게 달랐습니다. 특히 최미정이 다가왔을 때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예전에 서아라면 움츠러들고 피했을 텐데 이 아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맞받아쳤거든요. 너 정말 서아야? 우빈이 쉬는 시간에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우빈을 바라봤어요. 서아가 누구죠? 장난하지 마. 나는 정우빈이야. 너랑 같은 반이었잖아. 우빈이 말했어요. 아, 정우빈.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이 얘기했어요. 괜찮은 애라고. 동생? 우빈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너는 정말 서아가 아니야? 서연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는 서아가 아니에요. 그럼 너는 누구야?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우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서연을 관찰했고 결국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서아의 병실을 찾았을 때 서연이 혼자 앉아서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영상일기. 우빈이 화면을 보고 중얼거렸어요. 서연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방금 왔어. 그런데 그거. 우빈이 핸드폰을 가리켰습니다. 서아가 찍은 거야? 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생이 마지막에 남긴 거예요. 자기가 당한 일들을 다 기록해뒀더라고. 그럼 너는 정말 윤서연이에요. 서아의 일란성 쌍둥이 언니. 서연이 침대에 누워있는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떨어져 살았어요. 우비는 충격을 받았어요. 서아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언니가 이런 상황에서 나타났다는 것도 놀라웠거든요. 왜 지금 나타난 거야? 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으니 이제라도 갚아줘야죠. 갚아준다는 게 무슨 뜻이야? 서연이 우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을 괴롭힌 애들한테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우빈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서아가 당한 일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솟았지만 복수라는 방식이 옳은 건지는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일까? 복수를 한다고 해서 서아가 깨어나는 건 아니잖아. 적어도 다른 애들은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억울해하지 않을 거고. 우비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며칠 후 우비는 서연과 함께 학교 옥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없는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서연은 난간에 기대어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고 우빈은 그런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너 정말 괜찮아? 뭐가요?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게 너한테도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우빈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힘들어 보여. 서연은 잠깐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이미 익숙해졌거든요. 익숙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서연이 한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왔어요. 엄마가 저를 데리고 떠났지만 결국 저를 버리고 갔거든요. 그 뒤로는 보육원, 위탁가정, 보호시설 여러 곳을 전전했어요. 우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이 더 많았죠.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16살 때부터는 아예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격투기도 배우고 여러 일들도 해봤고 그래서 그렇게 강해진 거구나. 우빈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해진 게 아니라 강해져야 했던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약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들이었거든요. 우빈은 가슴이 아팠어요. 같은 나이인데 서연이 겪어온 삶이 너무 험했던 거죠. 그런데 왜 서아는 아빠와 함께 살았던 거야? 아마 엄마가 선택했을 거예요. 둘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더 말썽쟁이라고 생각했거나. 서아는 너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아니요. 아빠가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저의 존재 자체를 지우고 싶었겠죠.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서아한테는 더 좋은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두 사람이 돌아보니 최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에는 의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역시 여기 있었네. 미정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서아야?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왜요? 서아가 아니면 어쩔 건데요? 장난하지 마. 나는 다 알고 있어. 미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서아가 아니지? 서아는 그렇게 당당하지 못해.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게 만든 게 누구죠? 서연이 반박했어요. 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뭔 소리야? 나는 서아한테 아무것도 한 적 없어. 정말요? 서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화면에 나온 건 화장실에서 서아를 괴롭히는 미정의 모습이었어요. 일기장을 빼앗아 읽고 조롱하는 장면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어디서 구한 거야? 서아가 남겨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의 증거를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서연이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서아를 불법 촬영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당신이 시킨 거죠?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미정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서연이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동생한테 한 만큼 받으면 되죠. 우빈이 불안해하며 개입했어요. 서연아,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마. 과하다고요? 서연이 우빈을 바라봤습니다. 동생이 죽을 생각까지 했는데 이게 과한가요? 미정이 갑자기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옥상 문은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문이 안 열려. 미정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당연하죠. 제가 잠갔거든요. 서연이 열쇠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대화가 끝날 때까지는 나갈 수 없어요. 옥상의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미정은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였고 우빈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했어요. 서연만이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폭력을 쓸 것 같아요? 서연이 미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방식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럼 뭘 하려는 거야? 미정이 떨며 물었어요. 서연이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 영상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그걸 퍼뜨리지는 마.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요? 당신은 동생 영상을 퍼뜨렸잖아요. 서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똑같이 해주는 것뿐인데. 그건 달라. 미정이 변명했어요. 뭐가 달라요? 설명해 보세요. 서연이 팔짱을 끼며 기다렸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좋아요. 그럼 제안을 하나 할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서아한테 한 모든 일을 학교 전체 앞에서 사과하세요. 두 번째, 서아를 괴롭혔던 다른 애들 이름을 다 대세요. 세 번째, 앞으로 절대 누구도 괴롭히지 마세요.
그게 다야? 미정이 의외라는 듯 물었어요. 네, 그게 다예요.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미정은 잠깐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가벼운 조건이었거든요. 하지만 학교 전체 앞에서 사과한다는 건 자신의 체면을 완전히 구기는 일이었어요. 만약 거절하면? 그럼 이 영상들이 학교 홈페이지, SNS, 지역 맘카페까지 모든 곳에 퍼질 거예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도 신고할 거고요. 불법 촬영은 범죄거든요.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어 할게 미정이 결국 굴복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조회 시간에 하세요. 전교생이 다 들을 수 있게. 다음 날 아침 선화고등학교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조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3학년 최미정이 마이크 앞에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3학년 최미정입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여러분께 사과할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거든요.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2학년 윤서아 학생을 괴롭혔습니다.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모욕을 주고 개인 물품을 빼앗고 심지어 불법 촬영까지 했습니다. 운동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서아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제 잘못입니다. 저 때문에 그 학생이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운동장 한쪽에서 서연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옆에는 우빈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우빈이 물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 오후 서연은 교무실에 찾아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정민주와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어요. 선생님 서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아야, 들어와. 민주가 반겼어요. 아직도 서연을 서아로 알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제가 서아가 아니에요. 서연이 바로 말했습니다. 민주가 당황했어요. 뭔 소리야? 농담하는 거지? 저는 윤서연이에요. 서아의 쌍둥이 언니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서아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민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거든요. 그럼 내가 오늘 아침 일을 민주가 떠듬거렸어요. 네, 제가 한 일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알고 계셨죠? 동생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걸.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던 것이. 왜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민주가 변명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서아가 선생님께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은 애들끼리 해결하라고 하셨죠. 민주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거든요. 며칠 후 서연은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학교에 들어간 일 그리고 미정을 협박한 일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고 장거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윤기태가 면회를 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부녀의 시간이었어요. 서연아, 기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니? 아빠는 뭘 하셨어요? 서연이 반문했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기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자신도 딸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기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서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어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으면서 그건 그때 상황이 복잡했어서
복잡했다고요? 그냥 제가 귀찮았던 거 아니에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태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을 해도 변명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니? 기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동생이 깨어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풀려났습니다. 미정이 고발을 취하했고 학교에서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거든요. 오히려 학교 폭력 문제가 드러나면서 교육청에서 특별조사가 들어올 상황이었어요. 서연은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아가 있는 병실로요. 동생아 서연이 서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너를 괴롭혔던 애들이 다 사과했어. 서아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서연은 계속 말했어요. 나는 이제 갈 거야. 여기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서아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동생아, 깨어났어? 서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의사를 불렀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신호예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곧 깨어날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잘 자, 동생아 깨어나면 행복하게 살아.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우빈이 찾아갔을 때는 이미 방이 비어 있었어요. 침대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빈아,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힘이 됐어. 동생을 부탁해. 그게 서연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한 달 후 서아가 깨어났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첫날 서아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아빠? 서아가 병실에서 기태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깨어났구나. 기태가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내가 사고를 당해서. 기태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당했던 일들, 그리고 마지막 날의 절망감까지. 아빠, 미안해요. 서아가 울며 말했습니다. 미안할 건 내가 더 많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기태도 함께 울었어요. 며칠 후 서아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최미정의 공개 사과, 학교폭력 특별조사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의 이야기까지. 쌍둥이 언니요? 서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너한테는 일란성 쌍둥이 언니가 있었어. 기태가 설명했습니다. 서연이라고 해. 서아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에게 언니가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언니가 자신을 위해 그런 일을 했다는 것도 놀라웠거든요. 지금 언니는 어디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 기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 뒤 서아는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예전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최미정은 전학을 갔고 김하늘은 서아를 보면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학생들도 서아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서아야, 정우빈이 다가왔습니다. 우빈아, 서아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괜찮아? 우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고마워. 서아가 미소를 지었어요. 우빈은 서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서아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라졌는지까지. 언니가 정말 그런 일을? 서아가 놀라워했어요. 응,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우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는 집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윤서연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하지만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하는 영상일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담아서요. 안녕. 나는 윤서하야. 오늘은 새로운 시작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 서하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나한테는 쌍둥이 언니가 있었어. 나를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해준 언니가. 서하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어요. 언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언젠가 꼭 만나고 싶어.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멀리서 한 사람이 그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후드를 쓴 채로요.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 서하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잘 지내고 있네. 동생아.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은 뒤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막을 사람이 필요하다면 서연은 언제든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서하와 서연 두 자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